네, 오늘 고리 1호기의 퇴역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그동안 탈핵을 줄기차게 요구한 시민단체도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58만 7천 킬로와트 용량의 경수로용 원전으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고리 1호기의 전력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말까지 1,436억 킬로와트-아워로 이는 1년에 465.5억 킬로와트-아워를 사용하는 서울시 전체가 3년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2007년 3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됐지만 수명이 10년 연장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올해 6월 영구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최초의 원전 해체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 경험이 없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를 완료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이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현재 해체가 진행 중에 있다. 그만큼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And I would say, coming from this perspective, the advice I would say would be to really plan from the start, to plan with the waste management issues in mind. There's a need at the moment and right now for Korea to define an overall strategy what to do with the spent nuclear fuel. It starts with the decision of a deferred decommissioning for the Korea 1.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우리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원전 해체에도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고리 1호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원전 해체 준비 및 관리 IAEA 공동 국제 워크샵.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안전한 해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렸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 산업 시설과는 달리 해체하는 것이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고 한다. 이는 방사선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잔류 방사선 제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영구 정지 후 준비 과정과 사용 후 핵연료 인출과 반출 등의 안전관리 과정, 제염 및 해체 과정, 그리고 오염 제거 및 복원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년에서 3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복잡한 과정이다. 지난 6월 18일 밤 12시를 기해서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구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체에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금 현재 고리 1호기의 상태와 같이 사용 후 연료를 안전하게 냉각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사용 후 연료를 안전하게 냉각을 하고 충분히 냉각되고 나서 그 사용 후 연료를 발전소 외부로 반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안전관리 상태가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기관의 해체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비방사성 시설물에 대한 우선 철거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후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외부로의 반출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방사성 관리구역 등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됩니다. 지난 6월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는 아직 그대로다. 정지 이후에 사용 후 핵연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수준까지 냉각이 되려면 약 5년간의 안전관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고리 1호기는 연구 정지 기간 동안에 기기가 건전한가 3개월 동안에 한 번씩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게 지금 기기 냉각수 펌프하고 기기 냉각 해수 펌프 그 시험을 펌프가 단독으로 운전된 상태에서 진동, 압력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는 가동 때보다는 조금 조용해졌지만 아직도 해체 준비를 위해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고 안전한 기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를 경험한 나라는 미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안전한 해체를 위해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Like anything we do, the first time we do everything for the first time, it's a little bit awkward and difficult, and we're not used to it, and we don't know exactly how it's going to evolve, how it's going to play out. So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do is we have to take a somewhat conservative approach, and that means maybe we go a little bit slower pace. Maybe we do a few more things in the area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ings like this than we might do on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plants that come later. In Sweden, I would say we have, in international comparison, a well-developed waste management system. We do have a final repository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s. We are on a firm path to building a final repository for high-level waste, or spent fuel rather. You need to, from the start, think about what different types of waste streams will be created, and what is the final, the final storage, or the end solution for those waste streams. The recommendation would further be to then develop categories to categorize the waste, fitting with these different types of routes. And of course, it's not only the end destination, but it's also the treatment possibilities along the way to that end situation. 원전이 가동을 정지한 이후에도 원자로를 비롯하여 증기 발생기, 급수 파이프 등 주변 시설들에 방사성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다. 원전을 해체하려면 오염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원자로처럼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 있어서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여부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사용 후 해결료 총 저장 용량은 19,095톤이고 13,807톤의 공간이 이미 사용 중인데 이는 72.3%가 차 있다는 의미다. The need for a new centralized, maybe centralized storage in Korea for the spent nuclear fuel to gain some time. Then it has to be defined how long wants Korea the spent nuclear fuel be stored. There is the decision and the recommendation of PECOS about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combined maybe with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when safety can be defined or can be demonstrated. So for this overall strategy, politic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all relevant parties in Korea is absolutely necessary, because what has to be built up is a national commitment in Korea about the national waste management strategy, and this national commitment can only be built up when in the society and in all parts of the society, including the political society, the added value of having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and a national strategy with all its parts, from generation of the waste during decommissioning or having nuclear power plants, over the processing
and the storage and the disposal is seen by the wider society. If this added value cannot be built up, it is very difficult to build up a national commitment. 비단 고리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이 2022년. 잇따라 고리 2, 3, 4호기와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 등도 곧 수명이 만료된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재개한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자 최초의 해체 모델인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 성공도 신규 원전 건설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원전의 해체와 더불어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사용 후 해결료는 임시 저장 시설을 거쳐 중간 저장, 재처리, 영구 처분 과정을 거친다. 사용 후 해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서 열과 방사능을 감소시킨 이후 원전 부지 밖의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나라가 그 사용 해결료에 대한 그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그 방출된 사용 해결료를 사이트 저장주에 습식 저장을 하는 거였는데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있는 걸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 저장 시설이 없으니 손에 임시 건시 저장을 한다고 정리가 됐고요. 사실 그게 큰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식 저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큰 전략이 정해졌는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서 지금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빨리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논의가 되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저장 방식이 정해지고 뭐 그러면 상당히 이제 해체는 거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임시 저장 시설로는 습식 저장 시설과 건식 저장 시설 두 종류가 있지만 현재 사용 후 해결료는 월성 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을 제외하고는 발전소 안에 있는 습식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식 저장 시설은 2019년경이면 월성 원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포화 상태 이전까지 발전소 내 건식 임시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의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은 2020년 6월경이면 포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로 경수로인 고리, 한빛이 2024년경이면 포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포화 시점까지 저장 시설이 확충되지 못한다면 발전소 운영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습식 저장 시설의 포화 상태를 막으려면 발전소 내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건식 저장 시설은 습식 저장 시설에서 6년 이상 충분히 냉각시킨 사용 후 해결료를 커다란 원통형 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인데 건식 저장은 기존의 습식 저장보다 용량 확장과 장기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건식 저장은 자연 냉각 방식으로 전원 공급이 불필요하여 비상 상황에도 방사능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다. 사용 해결료는 결국 최종 처분장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최종 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는 원전 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내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 자체가 막연한 부담으로 오기 때문이다. 작년 6월에 정부에서 사용 해결료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부지 내에서 중간 저장 시설 가동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의 경우에는
건식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원안위에서 지금 안전성 심사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고리하고 한빛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수원은 각 원전별로 포화 시점 이전까지 건식 저장 시설을 확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92년 월성 원전 내 설치된 건식 저장 시설은 현재까지 25년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건식 저장 시설은 국제적으로 기술 안전성이 입증되어 전 세계 31개 원전 운영국 중 17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원전 선도국인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은 이미 90년대부터 원전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에서 사용 후 해결료에 열과 방사능이 감소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한 후 원전 부지 밖의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서 관리하고 있다. 임시 저장 시설이 확충된 이후 사용 후 해결료를 모두 꺼내게 되면 본격적인 해체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해체를 위해서는 앞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해체한 게 20기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고리 1호기에 참조가 될 만한 발전소가 코넥티컷 옌키나 렌처세코 등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우리가 사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밟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직접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들을 잘 습득을 하고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해체란 왕도가 없지만 기본적인 전략이 짜지면 이제 그런 스타디를 통해서 가장 잘한 예를 들면 best practice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한 예들, 그래서 lesson learned from experience,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잘 한다면 우리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아마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해체는 원전 건설이라든가 운영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해체와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해체 대상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원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거라든가 아니면은 방사성 폐기물들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기술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해외 해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벌써 외국에서 해체를 통해서 이것을 실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을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개발은 고리 1호기의 해체 일정에 맞춰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최초의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선 앞선 사례 연구가 필수적인데, 다행히도 우리는 비록 작은 규모지만 서울 공릉동에 있던 옛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2와 3를 폐로하고 해체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과 연구 개발의 모태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2기는 1995년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운전된 이후 1997년부터 해체 및 복원이 결정돼 지금 현재는 제형, 해체가 완료되어 잔류 방사선도 거의 없는 안전한 상태다. 두 번째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3는 완전 해체되었지만 최초의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2는 최초라는 상징성과 과학기술계에 이바지한 것을 기념해 내부 설비를 분해해 방사능 제거 처리 작업을 거쳐 모형으로 대체되어 보존된다고 한다. 이런 해체 경험을 살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고리 1호기의 본격적인 해체에 앞서 여러 분야의 기술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38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7개는 확보한 상황이고 11개는 미확보 상태로 있습니다. 그 11개 기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제염 기술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절단하기 위한 기술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기술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체가 완료된 부지를 안전하게 재이용하기 위한 부지 복원 기술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11개의 기술을 2021년까지 모두 확보를 하면 저희가 선진국 대비 100%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해체 기술들이 실제 고리 원전의 해체에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체를 담당하는 한수원 및 관련 산업체에 성공적인 상용화 기술로 이전돼야 한다. 또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과제와 해체를 직접 담당하게 될 인력들에 대한 기술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관련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에서 처음에 해체 기술 확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저희 과기부 산하의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그 기술을 실용화를 통해서 한수원에서 해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직접 저희가 원전 해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을 하면 그 산업체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시켜서 실제 원전에다가 해체 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을 하고 그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업체와 공동으로 실용화 과제라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과제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 선진 연구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대학교는 경북대,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석박사 과정에 한 20명 정도 해체 관련 인력으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리 폐로가 될 때 많은 기술을 가진 졸업생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리 1호기의 폐로와 함께 한국 원자력사의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첫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해체와 복원이야말로 고리 1호기가 남긴 과제이자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신뢰 회복에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고리 1호기 해체라는 경험이 원자력 해체 기술 수출에 대비하는 기회이자 새로운 시장 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